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오후 시간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다 보니까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잠시 시원했는데 좀 아쉽네. 갑자기 날씨가 좀 서늘해질 듯 했는데 뜨거워지고 좀 아쉽기는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에 그 투자 광풍이 또 불고 있어요. 그래서 초전도체 테마주의 회전율이 벌써 최대 1200%를 넘어섰답니다. 극심한 변동 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도 이제 상당 규모의 이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종목별 선박힘 속도가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평균치의 최대 59.2에서 한 75.4배에 이를 정도로 불개미들은 초고속 폭탄 돌리기에 맹렬하게 달려듭니다. 2차전지, 로봇, AI 등 올 한 해 증시를 달궜던 섹터들에서 이 단기 고수익을 이미 경험했거나 해당 기회를 놓쳤던 심각한 그 포모 심리가 깔린 개미들의 투자금이 초전도체주로 몰리니까 이런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코스피 평균 회전율의 최고 72.1배다. 하여튼 11일날 보니까 최근 2주간 초전도체로 관련주로 묶인 8개 종목 중 회전율이 가장 큰 종목이 1240.49%예요. 하여튼 그 코스닥 상장 기업이 그 누구냐? 서남입니다. 서남. 회전율은 일정 기간 거래량을 상장 주식수로 나눈 값인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투자자 간의 그 손바뀜이 자주 일어난 겁니다. 거래가 자주 일어났다. 가령 회전율이 1240.49%라는 것은 주식 한 주당 12번이 넘는 손바뀜이 발생한 거예요. 그 서남의 회전율이 코스닥 전체 평균의 58.3배에 달하고 모비스가 882%, 파워로직스 684%, 91신동 575, 신성델타테크 458. 하여튼 코스닥 내 초전도 추재 관련주 회전율도 각각 코스닥 평균치의 41.5배, 32배, 27배, 26배 이렇게 됩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그 초전도체 관련주 중 회전율이 가장 두드러진 종목이 730%를 기록한 서원인데 이는 코스피 전체 평균 회전율이 10.4%, 10.1%에 비해서 72배에 달합니다. LS전선 아시아 485%, 대창 467%, 다른 코스피 상장 초전도체 관련주의 회전율도 코스피 전체 평균 회전율의 47.9배, 46.1배입니다. 올 들어서 투심이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주요 섹터 종목들의 회전율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큰 수준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2차전지 투자붐을 이끌었던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에코프의 경우 올 들어서 이 주간 평균 거래량이 가장 컸던 3월 30일에서 4월 13일 회전율이 90.68%였어요. 로봇테마 이어 포스코 그룹주도 묶인 포스코 DX 207% 정도, 그 로봇 대장주로 꼽혔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216% 정도의 회전율을 기록을 했죠. 일단은 그 밈의 주식화다, 밈 주식화 등의 그 상황은 전개됐음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로봇, AI 관련주는 이미 한국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거나 이미 상용화가 진행 중인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하죠. 기에 비해서 초전도체 테마주는 아직 실체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채 막연한 기대와 풍문 등에 의존해가지고 주가가 오르내리는 등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2주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2주간 476억 원이나 개미들이 순매수를 한 거예요. 실제로 초전도체 테마주로 꼽힌 종목들은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극과 극으로 요동치는 모양새인데 지난 8일 날 미국의 메릴랜드대 응집물리이론센터에서 국내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개발을 했어요. 뭘 개발했냐? 하여튼 그 상온 전도체죠. LK99에 대해서 상온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장중 상한가를 향해 치솟던 관련주 주가가 일제히 이제 하한가를 가는 거죠. LS전선 아시아를 제외한 7개의 초전도체 테마주는 전일 종가 대비 20%에서 29% 정도 범위의 상승세와 마이너스 21%에서 마이너스 29% 정도의 범위를 하락세를 8일 하루에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극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개미들의 투자금은 빠른 속도로 몰려들고 있고 최근 2주간에만 8개 초전도체 테마주에 대한 개인 투자자 순매수액은 476억에 달합니다.
이렇게 회사가 공식적으로 상온 초전도체에 관련성이 없다고 공시한 선암에 대한 개인 순매수액이 189억으로 가장 컸고, 그 뒤를 신성 델타테크가 154억, 여기 LS전선 아시아 69억, 파워로직스 50억, 머비스 서원 12억, 국일신동 8억, 이렇게 개인 순매수세가 두드러졌네요. 다만 우려할 점은 묻지마 투자를 한 개인들의 종목에 따라서 손실 구간에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좀 써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카카오가 조금 그렇네요. 요즘 보니까 카카오도 요즘 보니까 압수수색 들어갔던데, 카카오 회장에 대해서 그 김범수 씨죠. 그 문제가 있고, 현재 또 최근에 디폴트 위기를 맞고 있는 중국의 유명 부동산 개발업체 컨트리가든이 주가가 1달러 미만으로 내려와서 이른바 페니 주식이 됐다, 그런 얘기가 있네요. 홍콩 증시에 상장된 회사의 주가가 11일 오전장 전거래보다 5.8% 급락해서 0.98 홍콩 달러를 기록했다. 이 회사의 주가가 1 홍콩 달러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상장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아요. 이로써 회사의 주가는 연초 대비 70% 폭락했고, 시총도 500억 달러에서 이제 35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한때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회사의 주가가 165원에 불과한 거예요. 컨트리가들은 한때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사였지만 지금은 6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좀 돈을 이자를 못 내가지고 좀 회사가 좀 굉장히 비리비리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황제주 에코프로가 또 이번에 MSCI 거의 편입됐네요. 한국지수 편입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과정에서 최근에 각광을 받아온 2차전지, 반도체, 엔터테인먼트주가 편입되는 대신에 유통주가 편출이 돼서 희비가 엇갈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현재 우리 삼성전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많이 빠집니다. 좀 빠지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한 200-300원 정도 빠질 것 같고, 68,000원대에서 68,000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56,000원대에서 보니까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12,000원 정도의 갭 차이를 유지하면서 외인들이 좀 컨트롤하는 것 같습니다. 외인들이 좀 떨어뜨렸다가 또 쌀 때도 사가지고 올렸다가 또 떨어뜨려서 또 올렸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서 우리 개미들은 이거 단타 쳐야 돼. 이 단타의 유혹이 상당히 강합니다. 단타의 유혹. 쌀 때 살까? 그런 생각, 쌀 때.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단타를 여러분들에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요즘 보니까 단기 투자자들이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단타 치고. 어떤 분들은 쌀 때 그냥 많이 모아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56,000원대에서 좀 비리비리해요. 여기서 56,000원대에서 조금 하다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니까 하여튼 우선주는 56,000원 언저리에서 실컷 모을 수 있으면 모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